자, 오늘은 천간화합충에 대해서 좀 해봅시다. 명리 공부하다 보면 참 황당한 불편한 진실을 만나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마치 사주팔자가 자연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예를 들어 천간합이니 천간충이 사주팔자를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이론으로 착각한다는 거지. 이게 정말 황당한 생각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천간합, 천간충은, 그리고 모든 명리 이론들은 그 헛소리하는 인위적인 이론들 포함해서 자연의 이치를 그냥 어떤 이론으로 정립하려고 노력한 거에 불과해요. 그냥 자연의 이치야. 그리고 그것을 하찮은 인간의 사주팔자에 또 뭐라고 하겠지. 하찮은 그러면 우주 전체로 보면 하찮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기껏해야 60살 뭐 80살 살다 죽잖아. 아니면 뭐 10세도 못 넘기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은 몽땅 다 그냥 자연의 이치를 인간이 어떻게든 그 체계를 정립해 보려고 노력한 거지. 응? 그것이 마치 사주팔자를 위에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연이 먼저지 어떻게 사주팔자가 먼저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단지 자연의 이치를 사주팔자에 활용해 보는 거야. 이게 도대체 맞는지 틀리는지. 그죠? 자, 따라서 천간합, 천간충도 동일한 이치예요. 왜? 간단해. 지구가 회전하더라. 그 그리고 사계가 생기는 이유는 23.5도인가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사계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런 사계, 그리고 지축의 기울기, 그리고 회전 이것들이 도대체 어떠한 규율 혹은 규칙을 만들어내지? 그거를 옛 사람들은 순환 원리로 이해를 한 거야. 아하,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순환하는구나. 그래? 그럼 어떻게 순환하지? 그걸 표현한 게 천간합과 충이라고. 천간합은 이해하겠는데 천간충은 뭐지? 천간 또 충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또 합은 뭐지? 자, 이게 천간합과 충이 어떤 식으로 조합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좀 확장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천간합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그냥 계속 회오리 치는 거야. 그리고 그 규칙은 일정하다. 다만 에너지 파동에 따라서 매년의 시공간 단위가 조금씩 변한다. 특히나 중력, 무거워지는 것 때문에 회전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예전에는 400일을 1년에 한 번씩 돌았는데 지금은 365일이다. 나중에는 아마 200일이 될 것이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루가 돼서 멈추면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건 뭐다? 열, 열과 중력 작용 때문이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십간으로 정화라고 한다. 자,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갑이 어떤 식으로 이제 천간에서 합이 이루어지는 거 봅시다. 갑이 딱 기토로 딱 가요. 갑기합. 그 다음에 갑경충 이래 버려요. 그러니까 합하고 충해 버립니다.
이거 왜 그러지? 박살을 내는 거야. 갑기합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탄생했다가 죽었다가 이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죠? 오로지 출발했다가 마감했다가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과정에 이쪽으로 갈 때는, 즉 마감을 해야 될 때는 카운터 펀치를 팍 날려. 경금이 갑에게 카운터 펀치를 팍 날려버려. 그래서 맛이 가게 한 다음에 을경합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다시 이걸 을경합이 또 신으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자, 갑을 보면 다시 갑기합, 갑경충, 을경합, 을신충, 그 다음에 병신합, 임이 병화를 충해버리고, 정임합, 개수가 정화를 충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죠. 그죠? 무게합, 여기 갑이 있고 다시 무토를 극해버리고, 또 기토는 갑기합, 을이 기토를 충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고로 합을 하는 이유는 시간이 순환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발견한 걸 정리한 거죠. 합을 하니까 이거 합의 이치를 자연에 대입하는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사주팔자에 응용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요것들이 웃기게도 합을 한다고 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뒷담화를 까더라. 충이 박살을 내더라. 자,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보면 이제 두 개의 십궁도를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좀 이해가 빨라요. 자, 이게 이제 천지창조 십궁도죠. 예를 들어서 무토가 임수를 극하면 이것이 개수화돼서 기화되죠. 그죠? 무거운 응축작용을 활용해서 기화시켜서 어떻게 한다? 갑을 만들어낸다. 갑이 또 무토를 극해서 기토로 갑기 합한다. 그래도 또 경금이 갑을 충했더니 결론적으로는 을경합을 하더라. 또 병화가 경금을 극했더니 또 신금을 만들어서 병신합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죠. 또 이쪽에서는 임수가 병화를 충해서 정화를 만들어서 다시 무토를 이런 식으로 계속 또 개수로 무게합으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 아까 그 그림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렇게 됐었잖아요. 다시 갑. 또 마찬가지죠 뭐. 근데 갑이 기토랑 합했더니 이렇게 때렸죠.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여기서 갑이 기토랑 합했더니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박살내서 몰라 을화시켜서 다시 병화로 가고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십궁도가 아니라 개인 일생을 상징하는 십궁도라고 생각해 봐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렇게 되잖아요. 이치 다 마찬가지라. 여기에 갑이 탄생을 했어요. 46세 이후가 되면 이렇게 충을 합니다. 그래서 충을 했던 얘가 또 다시 이렇게 합을 해요. 다 똑같아요. 병화랬다. 임수가 이렇게 병화를 충합니다. 그랬더니 병화가 양이 음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합하러 갑니다.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흥미로운 점은 뭐다? 합충은 결론적으로 뭘 위한 거죠? 자연의 순환을 위한 거예요. 자, 달리 표현할게요. 자연의 순환 원칙이 합충의 원리라는 거예요. 합하고 충한 원리. 이렇게 합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순환하려고, 윤회하려고. 만약에 순환하지 않는다면 멈춘다죠. 멈추면 죽어야지.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윤회를 믿습니까? 뭐 이런 얘기는 되게 웃겨요. 그러니 되게 왜 웃기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화가 경금을 충을 하잖아요. 그죠? 충을 하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신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하죠. 아까 그 그림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시종자이니까 이 시종자가 결론적으로 임수에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봄에 씨를 뿌려. 이 씨를 뿌리면서도 윤회는 존재하는가를 따지고 있어요. 되게 코미디지 않아요? 인간이라고 뭐 다르니? 인간도 씨가 있었으니까 태어났을 거 아니라고. 어?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수확하는 이유가 뭔데? 그리고 수확하는 과정에 씨종자를 남겼다가 다시 봄에 하는 게, 만약에 이런 작용이 없다면 윤회를 순환을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작용을 분명히 알면서도 인간은 윤회하는가? 이런 코미디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이게 이렇게 회전한 그 회전이 이렇게 회전하면서도 이런 모양으로 회전하니까 문제지. 좀 더 복잡해지니까. 자,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천간의 합충은 순환 원리다. 윤회 원리다. 다만 그 방식이 다르다. 갑이 기를 합하는 거는 시작과 마감을 이해한 거고, 을이 경을 합하는 이유는 여기서 시종자를 내놓을래 문제고, 그죠? 이제 그런 것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황당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뭐다고? 천간합과 충 혹은 수많은 명리 이론들이 마치 사주팔자가 존재하니까 만들어진 거라는 황당한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이러하니 인간의 사주팔자에 활용해 볼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